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 동양의 그 자연사상의 법칙인 육식갑자와 그 다음에 사상팔계, 배성계를 갖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동양 오수를 이제까지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것을 갖다 잠깐 살펴보면은 동양의학에 대해서 이제 그 학기 초에 굉장히 많이 했죠. 체질론, 운기론, 침, 뜸, 진매, 간약, 그 다음에 다양한 그 진단 방법에 대해서 병을 고치는 방법, 음식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동양의학에 대해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운기에서는 이제 기상 예측하는 방법도 했고, 병에 관계된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상법으로는 풍수, 관상 이런 것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에 대한 장명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복이죠, 복. 복이라는 것은 점술이죠. 점술인데 이런 그 양정화된 시공간의 차원이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운명 이런 것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점수를 얘기할 때 동양 사상의 여러 가지 법칙들, 그 다음에 육식갑자의 어떤 그 속성들을 갖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동양 자연 사상의 법칙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음양오행, 사상팔계, 팔계구궁운동 해서 음양오행은 순환 모델이죠. 역동적인 순환 모델, 사이클릭, 다이내믹, 프로세스. 목과 토금수가 돌잖아요. 돌면서도 계속해서 순환하죠. 그 다음에 육식갑자가 돌잖아요. 돌면서 그것이 매년 기상이 틀려지잖아요. 이렇게 역동적인 순환 모델이라고요. 그 다음에 사상팔계는 정적인 모델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연력학을 배우면은 연력학의 압력, 온도, 엔탈피, 엔트로피 뭐 이런 걸로 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그 시스템의 모든 물리적인 상태를 갖다 파악하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이 사상팔계에서 뭐 풍산정계가 있다. 뭐 바람이 불고 뭐 이렇게 풍산점이다. 그러면 이게 산이 있다. 이러면 이러한 그 계상을 갖고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파악해내는 거죠. 그 다음에 팔계 구궁운동은 기에 운동하는 궤적 그 자체예요. 기가 어떻게 운동하느냐. 기가 이렇게 움직이고 나팔것이 어떻게 올라가고 소라고동이 어떻게 생기며 그 다음에 목형은 위로 올라가면서 물질화가 돼갖고서 이것이 얼굴이 길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음양법칙에는 음양의 1법칙 그 다음 음양의 1법칙은 음양의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양의 2법칙은 음양의 분류를 얘기하고 음양의 3법칙은 음양이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갖다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은 뭐고 음은 뭐냐 하는 것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음양의 분류는 물론 양자나 음자나 물질과 에너지, 남녀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음양의 그 변화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성 이론 그 다음에 체온이 상승하면 땀이 나고 르샤트르의 법칙처럼 농도가 증가하면 농도가 감소하는 쪽으로 온도가 증가하면 온도가 감소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압력이 혈압이 감소하면 혈압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맥이 빨라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음양의 재반 법칙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의 상식적인 법칙들과 틀리지가 않다. 남녀의 차이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남녀는 각각 이제 여자는 음기고 남자는 양기인데 남자는 강건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주역의 건계에서 양기의 속성은 강건하고 음기의 속성은 곤계에서 유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기의 속성은 자기의 속성, 종족, 자기의 성질을 전파하려는 것이 남자고 그 다음에 여자의 근본적인 속성은 양기에서 받은 속성을 갖다가 완성하는 것이 여자의 음기의 속성이죠. 그래서 이게 그 음양 남녀의 그 이론에 보면은 남자는 첫 번째 여자에 더 관심이 가고 여자는 마지막 남자의 의미를 둔다는 것이 그 여자들은 자기가 받은 속성을 갖다가 완성해서 가정을 지키고 애를 낳고 가정을 완성시키는 것이 여자의 속성이고 남자는 이렇게 이제 자기의 어떤 씨를 갖다가 넓게 퍼뜨리는 이런 것이 이제 음양남녀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양기가 55%고 음기가 45% 이렇게인데 남자는 좌뇌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눈으로 본 것을 갖다가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지를 남자들은 잘 몰라요. 냉장고를 열고 닫아도 머리를 보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랍장 안에 양말이 어디 있는지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것이 남자라고요. 남자는 좌뇌형에서 이것이 물건을 갖다가 머리로 주로 형이상학적으로 양기로 보기 때문에 여자는 음기가 이게 55% 이게 잘못됐네. 양기가 45%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갖고서 여자는 현실을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현실 자체를 그래서 홍일점과 청일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봄바람 봄에는 양기가 많아진다고요. 양기가 많아지니까 양기가 많은 남자한테는 별 영향이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음기가 많으니까 양기가 많아지게 되면 그 양기를 받아들여서 굉장히 그 양기가 갑자기 많아지기 때문에 싱숭생숭해지고 봄바람이 난다는 것이 여자가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서 여자가 왜 말을 많이 하나 이런 것도 여자가 말을 많이 하는가 하면 이게 숨을 갖다가 내쉬는 숨 팍 내쉬는 숨은 양기예요. 말을 하거나 내쉬는 숨은 양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갖다가 살게 되면은 양기가 돌아야지만 사는 거라고요. 나중에 후 하고 숨을 내쉬잖아요. 그럼 산 거예요. 양기가 돌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은 음기가 많기 때문에 자꾸 말을 해서 양기를 갖다가 북돋워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자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남자는 양기가 많기 때문에 말을 갖다가 많이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양기가 많은데 말을 많이 해서 더 양기를 갖다가 메이크업 하게 되면 남자답지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이상한 남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남자가 양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양기를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나이 든 아저씨들이나 할아버지들이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다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나이가 들어서 수다스러워지면 이미 남자다움을 상실한 거죠. 여자는 유순하다는 게 말랑말랑하고 유순하고 부드러운 것이 여자입니다. 근데 여자들은 나이가 들면 그런 부들부들하고 유순하고 상냥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든 아줌마들은 뻣뻣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여자들은 뻣뻣해지고 남자들은 수다스러워지는 것이 남녀의 음양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면은 홍일점 여자라는 게 뭐예요? 수많은 남자가 있는데 여자가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수많은 남자들한테 뭐를 받아요? 양기를 받아요. 양기는 씩씩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수많은 남자들 틈에 있으면은 처음에는 수줍어하는 날, 나중에는 엄청나게 물 만난 고기처럼 이것이 이제 씩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더니 호기는 양기고 흑기는 양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장에서 호흡으로 호흡을 갖다가 이제 크게 할 때, 돌을 닦을 때 호와 흡의 강도를 잘못하게 되면은 너무 호를 길게 해. 양기죠. 내뿜는 숨이. 그러면 양기는 하늘로 올라가요, 머리로. 그래서 뇌일혈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을 닦을 때도 음양을 제대로 모르고 호흡을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주와 임마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강건하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하던 규칙이나 자기 것을 갖다 지키려는 자존심이 강건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자존심을 갖다 무너뜨리면은 엄청나게 스스로의 어떤 남성다움도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남자를 갖다 구박하면서 보약을 해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남자는 자존심을 살려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씩씩하게 나가서 가족을 갖다 보려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강건해지고 여자는 유순해지는 거예요. 음양의 기본적인 속성이라는데 남자가 굉장히 근육이 튼튼해요. 여자는 근육이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강렬하잖아요. 순간적이고 여자의 복수는 지속적이고 은근하고 이것이 임년은 양년이고 개년은 음년이에요. 그래서 임년은 강풍이 불고 폭우가 오는데 개년은 이슬비가 오고 비가 아주 지속적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다 음양의 어떤 그런 이치로서 설명이 가능한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음양과 오행이나 또는 사상이나 팔계의 기본적인 개념을, 물리적인 개념을 모르게 되면은
수많은 일상생활에서도 제대로 이치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더군다나 이 역법이나 점술에서의 그 델리케이트하고 심오한 이런 일들을 갖다가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미신하고 폄하할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행은 5스텝이죠. 5스텝 사이클릭 프로세스죠. 그래서 에너지가 기가 이렇게 이제 5단계로 해서 순환하면서 이제 도는 것이 오행이죠. 그래서 오행의 법칙, 오행의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목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화는 폭발적으로 확산하고, 토는 끈끈하게 엉기고, 금은 표면에서 긴장해서 결정을 이루고, 수는 차고 연한 기운이고, 상화는 오행을 돌려주는 기운이고, 이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상생상극의 법칙에 의해서 네거티브 피드백하고 포지티브 피드백에 의해서 이것이 돌아가는 것이 삼법칙이죠. 그래서 음양오행의 이제 세분화가 일어난 것이 식간십이지. 그래서 양이 세분화가 음양으로 다시 10개로 나눠지고 음은 또 12개로 나눠져서 이런 식간십이지가 만나서 60갑자의 순환이 일어나는 것이 오행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오운육기도 음양오행이 이제 그 세분화고 식간십이지가 이래서 오운육기도 계절 특성을 규명하는 이론을 해서 1년이 4계절이 아니라 10개의 양자화됐던 특성을 가진 구간으로 분화되는 것이 오운육기였죠. 여러분들은 이미 그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천간과 지지를 보면 천간은 갑을병정 무기영신 인계 딱 해서 이것이 갑을목, 병정화, 무기토, 경신금, 임계수 그 다음에 감양목, 을음목, 양, 병양화, 정음화 이렇게 해서 음양과 오행으로 식간 12지를 나누고 또 지지도 마찬가지. 지지도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이렇게 해서 이것이 오행 배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지의 수많은 합과 충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이런 것들이 가진 물리적인 속성을 갖다가 심오하게 깊게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은 동양의 역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굉장히 흥미로워지고 이것이 어떤 보다 과학적인 어떤 학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은 이제 그 60갑자가 순환하는 거죠. 그래서 이 60갑자라는 것은 목성의 12년과 토성의 30년에서 최소공멸수가 60년이죠. 그래서 이러한 60년의 에너지 특성을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60갑자로 표현한 것이고 그 60년의 에너지 특성을 작은 스케일로 다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것이 이제 60개월이고 60일이고 60각이고 그래서 연월일시가 이것이 이제 그 60갑자라는 어떤 그 단위를 특성을 갖고서 순환하는 거죠. 그래서 갑자, 을축 이런 걸 다 이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우면 굉장히 좋은 거죠.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계유 해서 10개가 끝났는데 갑자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갑자순인 겁니다. 이 갑자순에는 뭐가 없느냐 하면 지지에 술과 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계유년에 수레의 기운이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이걸 공망이라고 그래요. 허망한 거예요. 공망. 허망한 거예요. 기운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일진에 갑자일이다. 갑자일인데 술시와 해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일에 술시와 해시가 있으면 술시와 해시에 어떤 일어난 사건은 다 허망한 사건이에요. 별 볼 일이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사일에 술시나 해시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술시나 해시에 원소를 집어넣었다. 그럼 원소가 접수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공망 시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미일에 술시나 해시에 평소에 잘 다니던 미장원을 갔다. 문 닫고 없어요, 사람이. 이런 것이 이제 공망의 개념인 거예요. 이제 공망의 개념을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쓰고 이제 이 공망의 개념이 좀 파생된 개념 중에서 사람의 강력한 동기, 모티브. 어떤 일을 하는데 평생을 갖다가 학문의 뜻이 없고
진취적이지도 않고 의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매사가 진취적인 사람이 있어요. 동기를 갖는 사람. 그 김미경 스타 강사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인데, 이 김미경 스타 강사 같은 사람은 엄청나게 동기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빈 기운이 많기 때문에. 허망한 기운이 많아서. 근데 허망한 기운이 없는 사람은 동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그래서 갑술서부터 개미까지를 갑술순. 갑술순에는 뭐가 비었느냐 하면 신과 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망인 거예요. 갑신순에는 오미가 없고, 갑오순에는 진사가 없고. 그러니까 갑오순에 이민일날 진사 아침에 어디 전화를 하지 마세요. 전화 받지도 말고. 그날 찾아온 사람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크게 신경 쓸 것도 없고. 이게 이제 공망기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육식갑자의 이치를 알면 알수록 엄청나게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지장간, 육합, 삼합하고 충은 이거 몇 번 했죠. 인해는 뭐예요? 인월에는 병화에 따뜻한 여름 기온이 들어와서 빨리 봄을 갖다 재촉한다고 그랬죠. 이게 인신사해, 사해 이때는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이 시작하는 월안이에요. 이때는 모든 시작에는 무토의 변화의 기운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여름이 시작하려고 그러면 온도가 확 올라가야 되니까 가을의 건조한 기운이 뒷받침되어야 됐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지장간 이론인데, 지장간 이론을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인신사에는 네 계절이 시작하는 거고, 좌오묘유는 각 계절에 왕성한 기운이 좌오묘유고, 진술충미는 모든 계절이 끝나는 기운이라 계절의 변화가 너무 빨리 되는 것을 갖다 막기 위한 그런 오히려 네거티브 피드백,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장간이 있고 육합이 있고 삼합이 있고 충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시 신월은 건조해져야 되잖아요. 건조해지려니까 찬 기운이 들어서 임수, 겨울에 찬 기운이 들어서 수증기를 갖다가 다 응결시켜서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임수의 기운이 들어온 다음에 건조한 기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사유축 삼합, 사유축 근극 삼합, 인호술 화국 삼합,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해묘미 목국 삼합, 신자진 수국 삼합, 이게 삼합 이론이 있고 방합이 있고 육합이 있고 음양합이 있고 그 다음에 오행배열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충도 많이 했잖아요.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태양한소, 충미충, 태음수도, 좌우충, 소음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복습을 해서 숙지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식갑자로 이루어진 연월일시의 기운 속에서 산다. 뭐 갑자년, 24년, 84년. 여러분들의 그 생년이 언젠가를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예를 들어서 80년생이다. 그럼 경신년. 이 경자가 들어가는 해는 우리나라에 힘든 일이 많았죠. 경인년 6.25, 경술년, 경술국치, 이런 식으로 경신년, 그 다음에 12.12 사태,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뜻이 지니는 육식갑자의 뜻에 따른 사회상의 어떤 문제도 많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기상도 육식갑자에 의해서, 연애 육식갑자에 의해서 대표적으로 좌우가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는 이제 또 복습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순, 갑술순, 갑신순, 이 순이라는 것은 10개를 뜻하는 거죠. 갑오순, 갑진순, 갑인순 해갖고서 이것이 각각의 이제 공망을 아는 것이 좋고, 이제 공망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많은 그런 이론을 갖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보면은 갑신순이죠. 갑신, 의류, 이게 이제 기축년 10월인데 2009년. 병술, 정해, 무자, 기축, 경녀, 임진, 계사 이렇게 이게 다 갑신순 아니에요. 이때 오미가 공망이에요. 오시는 몇 시예요? 오시는 11시 반부터 1시 반, 미시는 1시 반부터 3시 반입니다. 이때 온 사람은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때 원서를 제출하면 원서가 제대로 접수가 안 돼요. 이때 전화가 온 것은 대개
어떤 그런 선전전하고 이때 전화를 걸면 상대방이 없고 뭐 이런 이때 뭐 중요한 일을 갖다가 처리하면 그것이 이때 회의를 갖다가 심도 있게 하면은 별 볼일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상달력에 이런 정보들을 이게 기상달력에 나와 있는 정보인데 기상달력에 이런 정보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가보가 되면은 가보순이 되면은 그때 여러분들은 진사가 공망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생활에 수신제가 하는데 삶의 경영에 엄청나게 중요한.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삼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삼합. 신자진이 합쳐지면은 물이 되고 이게 다 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유축도 사화에도 경금이 있고 유도 금이 있고 축에도 축이라는 건 얼음 찬 얼음 땅에 축이 왜 찬 얼음 땅이냐면 축은 계신기가 되어 있잖아요. 잠깐만. 축은 지장간이 계신기 아니에요. 계신기. 걔는 뭐예요? 축월은 섣달이죠. 동지섣달을 섣때 엄청나게 추울 때 아니에요? 1월달 소환대안에 있는 절기. 걔는 찬물이죠. 신은 찬물이 얼어서 얼음이 된 거죠. 기토는 땅이죠. 찬 얼음 땅이에요. 축토가. 그래서 이게 여기 신금이 있잖아요. 돌덩어리. 쇠덩어리. 그래서 사화나 육이나 축은 다 쇠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극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신자지는 수국이고 사유축은 금극이고 인호술은 화국이고 해매미는 목국인데 신자진의 신자 앞에 고다음 글자가 유고 사자 앞에 고다음 글자가 오고 인자 앞에 고다음 글자가 묘고 해자 앞에 고다음 글자가 자예요. 그래서 삼합의 첫 번째 글자의 다음 글자의 시간은 애정사 시간이에요. 도화사 시간. 그냥 갑자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게 이제 공부하다가 이때 전화를 받고 튀어나간다. 도화살 시간에. 그럼 이건 애정사 문제예요. 애정사. 남녀간 애정사가. 그런데 잘 들으세요. 신자진의 진 다음엔 뭐가 와야 돼요? 삼합이니까 신자진 수국 아니에요. 수국. 이 삼합으로 이제 사이클이 돌았는데 진 다음에 바로 12지지 사가 왔다고요. 사. 그 다음에 사유축인데 12지지로 순환으로 들어가서 인이 왔다고요. 인호술인데 또다시 12지지로 가갖고서 해가 왔어요. 해. 그 다음에 해매미인데 12지지로 돌아가서 뭐가 와야 돼요? 신. 이거면 삼합의 순환이 12지지의 순환으로 갑자기 바뀐 거예요. 이게. 삼합의 순환이.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압박을 받거나 겁박을 받거나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이게 문제가 발생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공부하던 애가 또는 남편이 아내가 신일이나 자일이나 진일에 사시에 갑자기 연락을 받고 뛰쳐나간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어떤 그런 조폭이나 학계의 그 불량배들한테서 끌려나가는 시간이거나 남편이 누군가에게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끌려나가는 시간이기. 그래서 겁살 시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신살론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데 신자진은 수죠. 수국인데 수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봄이 와야 되죠? 봄. 인이 왔으면은 이건 자연스러운 삼합의 순환이라고요. 자연스러운 삼합의 순환이면 영마 시간이라는 것은 이건 공무예요. 공적인 일. 그래서 이때는 암만 새벽에 나가도 공적인 일로 나가는구나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러한 아주 그런 절묘한들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이 삼합 이론과 육식갑자의 이론을 알게 되면은 집안의 그 경영사에 있어서 불필요한 또는 미리 사전에 방비할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일들을 갖다가 그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기상달력인 건데 2012년 기상달력에 예를 들어서 이게 경자일이면 신자진이죠.
그렇잖아요. 경자는 신자진이네. 자가 자로 올라갔으니까 신자진이라니. 이때 신 다음에 글자가 유죠. 신 다음에 이건 태어나는 거고 태어나서는 남녀가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것이 태어나는 시간이에요. 태어나서 그 다음 시간이 애정사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경자일의 유신은 남녀 간의 애정사가 결부된 시간이고, 경자일에 신자진인데 뭘로 돌아요? 이거 삼합으로 도는데 갑자기 12지지로 거꾸로 다른 걸로 돌면은 사시죠? 그 경자일에 사시가 되면은 이거는 강제적인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를 알게 되면은 이게 매일매일 달력에다 놓고서 매일매일 이걸 갖다가 수첩에 달력에 놓고서 이걸 갖다가 숙지하게 되면은 엄청난 그런 잘못될 일을 갖다가 또는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경자일이면 뭐예요? 경자일이면은 이거는 갑오순이에요. 갑오순. 갑오순이면은 진사가 공망이라고요. 그래 경자일의 아침 시간, 진사 시에 무슨 연락이 온 거는 공망 시간이니까 어떤 시간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시간이죠. 그때 찾아온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닌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더 이제 공부를 하시기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2005년 5월 13일이다. 이때 5월 정유일이다. 사유축이죠? 축인데, 이게 사유축인데, 삼합순환에서 인으로 돌았잖아요. 인이 되면은 뭐예요? 겁살 시간이에요, 겁살 시간. 급한 법률적인 문제나 강제사가 발생해요. 사 다음에 그 다음 글자는 태어났잖아요, 삼합이.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태어났으니까 남녀가 결합을 하잖아요. 5는 도화살 시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시간에 대한 정보만 갖고서도 수많은 일을 갖다가 알아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의 10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유기물로 나타나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동아시아 문화권의 이 학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오한지,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이라면 그냥 시간은 그냥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300년 전에 니우턴 데카르트가 만들어낸 어떤 허구적인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걸 갖다가 60갑자라든지 다른 어떤 물리적인 동아시아의 변수를 표시했을 때는 여기에 우리가 한도 끝도 없는 수많은 정보를 갖다 뽑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 이게 동양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60갑자를 이렇게 사주팔자가 딱 보이잖아요. 이게 누구냐면 히말라야 그 대부분의 그 고봉을 다 정복한 박영석 대장. 박영석 대장인데, 박영석 대장의 여기에 보면은 잘 안 보일지만 정제, 편제 이렇게 나와요. 정제는 자기 집마당, 편제는 저 멀리 다른 나라의 땅. 그래서 이 양반은 이렇게 자기 마당뿐만 아니고 이 땅에 대해서, 영역에 대해서 한없는 어떤 그런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편제가 있는 사람, 정제는 자기 고향, 자기 땅, 자기네 집, 자기네 학교, 편제는 저 미국 학교, 유럽 학교 또는 저 다른 나라의 산, 다른 나라의 영역 가보지 못한 나라, 이게 편제는 이게. 또 다른 나라, 이게, 그러니까 이 편제가 이렇게 사주팔자에 딱 있다. 그럼 이건 엄청나게 역마살이 있다. 객지로 떠돌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것이 이제 우리가 60갑자를 이제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환경공학과의 어떤 그 학생의 건데, 이 학생의 이렇게 사주팔자인데, 태어난 년, 태어난 월, 태어난 일, 태어난 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연월 일시 갖고서, 그 다음에 시마다 바뀌는 운, 대운이라고 그래요. 10년마다 바뀌는 운, 대운. 매년 바뀌는 운, 세운, 1년마다. 그래서 태어난 연월일시와 10년마다 바뀌는 운과 1년의 운을 갖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그 사람의 운명적인 시나리오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느냐, 어떤 속성을 갖고 있으며 그 속성이 언제 어떻게 전개되느냐를 알아서 너는 공무원을 가라, 너는 사업가를 가라, 너는 연구자를 해라, 너는 뭘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육식갑자를 갖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 육식갑자를 갖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근데 이 대운 10년마다 오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이거는. 근데 1년마다 오는 올해가 뭐 임진년 내년이 계산년 뭐 이렇게 돼 갑오년 을미년 하면은 그건 모든 사람한테 객관적으로 똑같이 오는 운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 사주단자를 보낸다 이런 것은 그 사람의 내재된 운명적인 시나리오가 무엇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 어떻게 발현되느냐는 그 사람의 노력 정도에 따라서 또 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참외씨인데 모든 참외씨가 금싸라기 참외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외씨라고 해서 주어진 노력과 주어진 환경이 좋으면은 금싸라기 참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참외씨라도 그냥 갈고 닦지 않으면 허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명론이 절대적인 운명론이 아니라 상대적인 한계론적인 운명론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 알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걸 갖다 제대로 모르고서 폄하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 운명론 그래서 이 사람이 참외씨인데 수박씨는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박세리 같은 운동선수가 시인이 되기는 엄청나게 힘든 거 아닙니까? 또는 성악가가 되기는. 그러니까 자기가 참외씨면 참외씨의 어떤 속성을 갖다가 10분 발휘해서 그걸 갖다 꽃피울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참외씨인 사람이 나는 수박이 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것을 갖다 말려주는 것도 자기가 예를 들어서 그 국회의원이나 어떤 총장이 될 자질이 없는데 그런 운이 없는데 그걸 갖다가 억지로 추진하는 것은 운명을 봐서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명을 모르면은 군자가 아니다 하고 이제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게 사주팔자가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주팔자를 진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사주팔자가 단정적으로 그 사람의 운명을 모든 것을 갖다가 흑백론리로 결정하고 있으니까 꼼짝하지 말아라 이렇게 본다는 것이 아니죠. 그건 사실은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동양의 역을 갖다가 엄청나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재미난 것이 이건 옛날에 대갓집 만화님께서 그냥 손으로 그냥 꼽는 겁니다. 이게 대갓집 만화님께서 이제 대가족이 모여 살면은 장조카가 있고 뭐 큰아들이 있고 뭐 누가 있고 해서 누가 이제 집을 나갔을 때 언제 들어오느냐 이게 보십시오. 이제 나간 시간이 있어요. 나간 시간이 몇 시에 나갔다 그래. 아침 7시. 근데 언제 병신일에 아침 7시에 나갔는데 이 사람 언제 들어올까? 이거 아는 겁니다. 이거 뭐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뭐 무당 불러서 구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학문적으로 아는 겁니다. 12지지의 이론으로. 신일이니까 병신일, 신일 아니에요. 조금 삐뚤어졌는데 그 묘시에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신일 위에다가 자축인묘 진사오미를 써요. 여기다가 자축인묘 미신유 이렇게 쓰고 신일 위에다가 뭐를 써요? 묘시를 나갔어. 묘시를 나가서 묘진사 이렇게 오미 쭉 쓰는 거예요. 이게 쓴 다음에 썼죠? 진아래에 있는 글자가, 이거 좀 삐뚤어졌는데, 진아래에 있는 글자가 뭔지를 보는 거예요. 유가 있잖아요. 진아래 유가 있으면은, 진아래에 있는 글자가 유가 있으면 유시에 들어온다 딱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학생들한테 동양자연사를 가르치면서 룸메이트가 언제 기거하느냐를 갖다가 아는 방법으로 해서 이걸 갖다가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써먹었는데, 충남대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써먹었는데, 이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 다른 거 한번 더 해보죠. 병오일이에요, 병오일. 병오일이면 그날의 일진이, 지지가 5화예요, 5화. 그러니까 5화. 5화죠. 이건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 이게 안 고쳐졌네. 5화인데, 유시에 나갔어. 유시에 나갔으면, 이걸 또 똑하면 진 아래에 있는 글자를 보면 축실. 진 아래에 있는 글자가 축이므로 축시에 들어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안 고쳐졌네. 하여튼,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걸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의 일지가 이게 병신일이면 신, 병오일이면 오. 일지 위에 시간을 갖다가 쓰고서
12지지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갖고서 진 아래에 있는 글자에 귀가하는 겁니다. 진화 지지. 근데 왜 진 아래 글자냐 하면 우리가 진이라는 것은 용이죠. 용. 모든 변화를 주관하는 것이 이 진이고 12개월로 봤을 때 가장 강렬한 변화를 보이는 것이 계절의 변화라는 것이 꽃생취라는 진이에요. 그래서 진이라는 것은 엄청난 변화를 갖다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진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는 시간을 갖다가 알기 위해서는 진 아래에 있는 글자를 보는 겁니다. 룸메터 기가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 가지를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오늘이 기휴일인데 자시에 나갔다. 그럼 언제 들어오는 거예요? 축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바로 2시간 후에 축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갖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이것이 이제 어떤 기본적인 육식갑자 또는 유김의 이론을 응용하는 예입니다.